물권은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항상 점유권과 본권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본권은요,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항상 소유권에 관한 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물권을 뭐란다? 오늘 이것을 설정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물권은 항상 설정적 승계라 해서 모든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승계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취득한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승계취득이라고 얘기하고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으로 나눠지고요. 용익물권은 여기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요, 물권은 독립한 권리거든요.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 질권은 원래 동산에 관한 것이지만 권리 질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등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경매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소멸을 해요. 그런데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멸한다는 말은 뭐죠? 등기부 을구에서 삭제버린다, 즉 말소한다, 이런 말인데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소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소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요, 특이하게 여기서는 토지하고 부동산, 그래서 여기는요 부동산만 객체로 해요. 그래서 특징이죠.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이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이 용물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뭐란다?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인데요, 이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요, 뭐에 걸리지 않느냐? 독자적으로요,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독자적으로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전세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주된 권리가 존재하는 한, 즉 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마찬가지로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요, 당연히 소멸해요. 그래서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소멸하면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뭐가 없어요?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지역권 있죠? 이 지역권하고요, 이 저당권은요, 뭐를 하잖아요? 점유. 두 가지는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에는 동산하고요, 부동산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산이 뭐냐? 움직이는 건 다 동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목을 벌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수목을 벌채를 했다면, 벌채했단 말은 잘라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수목은 뭐냐? 수목은 그건 부동산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벌채라면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동산으로 취급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요. 부동산은요 뭐가 있다? 토지하고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토지에 정착됐단 말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이 정착물은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도 뭘 한다? 등기를 하고, 건물도 등기를 하고, 임목도 등기를 하는데 명인 방법과 농작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이 가장 문제가 되죠. 토지 소유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경계가 있고요. 지적 공부상 경계가 있어요. 이 지적 공부를 말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라고 하는데요. 경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건물은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된 벽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나올 때 물권에 관한 설명조 맞는 것에서 틀린 것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권. 그럼 물권에 관한 것이 나오면 물권법 전체에 관한 내용들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요 1번이 뭐냐면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느니 지상권은 본권에 속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권 전체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순서대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요 앞에서요 묻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지금 다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이 있고요 물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물권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먼저 순서니까요. 자 일물 일권주의인데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일물 일권주의는 원칙보다는 예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외가요 토지의 일부가 있고 건물의 일부가 있어. 그래서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만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는요 그것은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죠. 아파트요 구분 소유가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도 전세권이고 여기도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과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용익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요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요 점유취득시효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왜냐?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공유지분이죠. 우리가 공유지분은요 우리가 보면 일물 일권이니까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분의 경우는 각자가 3명이 만약에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얼마나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일물 일권주의인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분할을 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우리가 분할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토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토지를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러면요 토지가 각각 한 개,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독립한 한 개의 토지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라는 것은 분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배타적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타적 지배라는 것은 이것은 독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점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점유는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점유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유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같은 범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전체가요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이면 이 땅 만약에 전체를 지상권을 줬으면 지상권자가 점유한단 말이죠. 점유는 어떻게 하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자기 혼자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전체가 지상권인데 이 토지 또 여기 일부 위에다 여기다 또 전세를 줄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한 필지잖아요. 이것을 이만큼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여기는 지상권,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뭐 임차권 이렇게 주는 것을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전체가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의 일부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예요. 이 물권 법정주의가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문에는 꼭 나오죠.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뭐를 정한다? 종류하고 그 다음에 뭐를요?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종류가 뭐가 있다?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은 뭐다? 그것을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점유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나왔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유는 못하냐? 그건 아니죠.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말 속에 이미 점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뭐가 돼 있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유권은 종류이고 이 소유권은 이것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서요,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용 수익이 없는 소유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나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법으로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이 종류와 내용을 정했는데 이것을 위반하죠.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물권 법정주의인데 이때의 법이라는 것은 뭐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것은 맨 위에가 헌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여기요 명령하고 규칙이 이렇게 있잖아요. 명령 규칙이요. 그래서 이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요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법을 말할 때 명령과 규칙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의 법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도 되죠. 민법에는요 8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산업법 있죠. 수산업법에는 뭐가 있어요? 어업권이 있잖아요. 이 어업권도 물권이에요. 광업법이 있잖아요. 광업법에는 뭐가 있어요? 광업권이 있죠. 이것도 물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 법 또는요, 이 법에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법률이죠. 법률이요. 또는 이 법을 우리는 그 뭐냐면 글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없는 법,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다른 말로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 이거 시험은 여기서만 나오죠. 관습법에 의한 거, 우리가 관습법에 의한 거 뭐가 가장 대표적인 게 법정지상권이죠. 관습상 법정지상권 들어봤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이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4가지가 중요하죠. 이 4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4가지는 먼저 원청권이 있죠. 또 사도 통일권이 있죠. 또 공원 이용권이 있죠. 공원 이용권. 또 뭐가 있어요? 미등기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이 4가지는 뭐죠? 간섭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원청권,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것은 민법상의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요, 아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우선적 효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저거 봐야 되는데요. 먼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이고 상대권이고요. 대물권이고 대인권이고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데? 경매에서 배당금을 분배할 때.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금을 분배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경매 실행비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비용상환청권 빼죠. 그다음 제3취득자 빼고 그다음에 차우선 변제죠. 이 차우선 변제가 주택임대차죠. 임대차 채권이잖아요. 그다음에 당해세 세금이니까 채권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본다? 저당권. 이러니까요 예외적으로 저당보죠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주택임대차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고요.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임금. 그래서 3개월의 임금, 재해 보상금 이렇게 3년간의 퇴직금은요 이것은 삭제가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 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우선해. 알겠죠? 그다음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그것은 먼저 등기한 사람,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권적 청권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자 260번 보셔요.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하죠. 그럼 임목 등기하면서 임목이라고 하죠. 이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알겠죠? 우리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온천권이죠. 여러분 온천에 관한 권리 방금 얘기했죠. 4개. 온천에 관한 권리 사도통행권 그다음에 공원 이용권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온천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온천수가 있어. 온천수. 이런 온천수는 뭐다?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러면요 오늘 아침에 학원 오실 때요 온천수로 샤워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260번은요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 이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농작물하고요 이렇게 수목이 있잖아요. 이 농작물은 만약에 권원이 있다. 권원.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또는요 권원이 없다. 권원이 없다. 그래도 항상 누가다 항상 누가 소유하다? 경작자가 소유가 돼요. 경작자 소유. 이때는 뭐냐? 명인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명인 방법이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없어도 경작자 소유라고. 그런데 이것을 매도하면 매매를 하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우리는 거래를 할 때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거잖아요. 공시 방법. 알겠죠? 그 공시 방법이 바로 뭐냐면 명인 방법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입간판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 농작물이에요. 그런데 수목의 경우는 좀 달라. 수목은요, 만약에 권원이 있다. 권원이 뭐다? 사용대차다. 사용대차라고 하는 권원이 있는 것이 있고 권원 없이요 무단으로 건물을 나무를 심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권원이 없는 경우는 뭐한다? 토지에 뭘한다? 부합한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하니까 누가 소유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그런데 여기요 권원이 있다. 사용대차다. 권원이 있다. 그럼 이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죠. 누구의 것이다? 사용차주. 이것을 사용차주의 소유이다. 그래서요 수목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알았죠? 수목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요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수목은 권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소유자이고 권원이 없으면은 토지에 부합하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할 때?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갖춰야 된다? 명인 방법. 그런데 여기 좀 봐봐요. 매수인이 그랬잖아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인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요, 물권 법정주의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나왔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것이죠. 이것이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요 계약을 해서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줬단 말이죠. 잔금을 줬더니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넘겼어. 넘겼는데 미등기예요. 그래서 을이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병이요 불법 점유래요. 불법 점유.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라고 할 때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갑은 등기가 돼 있죠. 항상 우리가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그건 제3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3자란 말이 딱 나오면 항상 뭘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봤더니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갑. 그러면 갑은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은 갑을 뭘 해서? 갑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갑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 명의로 등기된 갑 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그 토지의 주택으로 완성하여 보존 등기라고 현재까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요 어떤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3번 나온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일단 물권이니까 물권은요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잖아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요 이 지역권 여기 지역권 어디 아니다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저당권이죠. 여기 지상권이니까 지역권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뭐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준용하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과 질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받은 누가? 소유자가 현재 뭐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이때의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에게,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요? 현재 소유자가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니까 항상 물권, 이거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니까요 종전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권을 상실한 자 돼 안 돼? 안 되죠. 양도인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도인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양도인은 안 된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의리한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건 을이죠. 을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무단으로 건축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물의 소유자가 항상 우리가 판례가 말했냐, 우리가 이 땅은 누구 땅이냐? 갑의 땅이죠. 그럼 갑이 이 땅을 어떻게 토지를 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겠다? 대지 점유자, 대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그것은 을이다. 이렇게 대지의 점유자는 을이다. 그래서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고? 을인데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갑과 A, B, C가 건물을 공유하는데 A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가 말했죠 건물의 점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공유하는데 A만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A, B, C 전체가 대지를 뭐한 것으로 본다? 점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 대지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지금 무단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지를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그래서 현재 이 대지는 소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죠. 갑인데 현재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을이 갑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 현재 건물의 소유자한테 퇴거, 나가라고는 말 못하죠. 왜?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불법으로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죠. 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이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죠. 그래서 퇴거는 청구를 못하고 철거와 건물의 대지의 인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요, 이 건물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가라고 해야 된다? 갑이다, 을이다. 여기서요, 건물의 소유자는 오직 을이기 때문에요, 을만 불법 점유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을만. 갑은 땅의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 갑은요,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을이요,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대를 준 것은 이 사람은 뭐다?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을 건물의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건물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만 대지를 점유를 해.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다.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갑은 병한테 대지를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이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에게요, 원래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단 이 병한테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집에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청구한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자, 그 다음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요즘에 최근에 자주 나온 거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근데 이 병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 이 을이요,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건축하고 그걸 팔았어, 병한테. 근데 병이 사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으면 아무튼요, 우리는 이 갑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지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비록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도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병이 현재 소유자죠. 항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을 짓지 않았어도 자기가 건물의 소유자고 이 건물은 불법 건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남의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그럼 병은 열받겠죠. 그래서 병은 누구 쫓아가서? 을을 쫓아가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항상 시험은 미등기에서 나오죠. 미등기. 이 사람이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여도 을하고 병은 계약을 통해서 병이 건물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는 없어도 사실상 소유, 뭘 한다?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 소유자로서 건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미등기여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한다. 그럼 이 사람은 미등기란 말은 등기가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법률적 소유자라고 하죠. 그래서 미등기인 경우는 법률적 소유자 을에게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갑의 토지가 있잖아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철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요, 당연히요, 갑은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한다? 병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그런데 무단으로 건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가면 좀 더 복잡해져.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닌데, 물권적 청구권은 모두 뭐가 있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형태인가? 반환 청구. 반환 청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반환과 방해 제거는 이것은 침해가 있는 것이고, 침해. 여기요, 방해 예방은 아직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침해가 없죠. 그래서 방해 예방은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여기는 침해가 있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침해의 형태가 반환 청구권은, 반환은 침탈당한 경우, 누군가가 훔쳐간 경우 반환하죠. 여기는 제거는요,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빼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가 있을 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반환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방해 제거하고 여기 손해배상하고가 문제가 돼. 손해배상은 항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방해 제거라고 하는, 방해 제거, 지금 방해를 말을 보면 우리가 원래는 방해 제거거든요. 이 말은 방해되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제거란 말을 쓰려면 지금 현재 방해가 끝나야 돼, 방해가 진행 중이 돼야 돼, 방해가 진행 중이 돼야 돼.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뭐를 쓴다? 방해 제거라는 말을 쓰고, 방해가 끝났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손해배상. 이게 우리 시험에 났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났는데, 방해 제거 청구권 속에는 이것도 나왔구나. 우리 시험이에요. 비용 상환도 함께, 즉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서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해서 그 방해를 제거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용은 함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선 물권 엄청까지 했었죠. 자, 물권 청구권 보시면 264 갑 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관계서를 위조하여 이전 등기한 후, 봐봐, 갑의 토지죠. 그런데 여기요, 을이요 위조를 해가지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디 병에게 임대했고, 다시요, 이때는요 병이 병하고 임대차죠. 임대차를 했다 이 말이고요. 병은 그 토지에 주택으로 안성했다. 병은 토지에 주택을 안성해서 왜 보존 등기란 말이 나오냐? 우리가요 임대차의 경우, 토지의 경우는 뭐 다르죠. 우리가 주택의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전입 신고를 하면은, 상가의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 오직 등기밖에 없어. 그런데 토지 임대인이 등기를 보통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요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 병이 여기서 보면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은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을하고. 을이 임대인인데 을은요 등기소를 위조가 돼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타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요 진정한 권리자에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여기요 지금요 여기 딱 보면 갑이 을이 지금 등기소를 위조해 가지고 병한테 임대를 주고 병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토지 소유자잖아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건물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건축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병이요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한테 퇴거하라고 청구는 못하죠. 퇴거는 청구는 못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에서 퇴거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건물의 소유자니까요 이 사람한테요 실질적으로 퇴거하라고 말은 못하죠. 알겠죠? 우리가 말했잖아요.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뭐를 하게 돼요?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를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요. 여기서 이제 이전 등기는 진정 명의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갑이요. 여기 을으로 되어 있는데 을의 등기가 지금 위조가 됐잖아요. 위조가 됐으면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를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야, 현재 누가요? 봐봐. 위조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왜 갑이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죠. 또 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갑하고 을하고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 위조가 돼가지고 임대가 돼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불법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기서 다시요 정이라는 사람이 또 있네요. 정은 임차인이네요. 필요 없어요. 여기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죠. 아니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대항력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임대인하고 관계에서의 대항력이지, 여기요 이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려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청구할 수 있다? 퇴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265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는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한테요? 불법 점유자. 이런 불법 점유자가 누구죠? 제3자죠. 그러면 제3자와 관계에서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하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은요, 제3자 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자기가 소유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아까 말했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청구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뭘 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자요,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이 되어 있죠. 그럼요, 이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은 아주 간단해. 먼저 뭘 해야 되냐? 법률에 규정이 한 것은 먼저 법조문에 나온 것이 항상요, 우리가 민법은 법을 법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 해석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알고 나머지 판례를 알아야지. 법조문을 모르고 보면 큰일이죠. 여기서는 뭐가 있다?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매가 있고, 또 공용 징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잖아요. 알겠죠? 형성 판결 이렇게. 공용 징수는 뭐하고 또 같죠? 수용. 경매는 뭐하고 같죠? 공매. 상속은 뭐하고 같아요? 포괄유증. 또 회사의 합병. 이렇게. 예전에는 이것만 주야장차 시험에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 확정 시 뭐 없이, 등기 없이, 공용징수하고 수용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왜? 그래야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돈 소유자가 되잖아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재결 시 이렇게. 경매나 공매는요, 언제?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상속의 경우는요, 피상속인 사망 시 이렇게. 합병은 합병 시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요즘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있다? 건물의 신축이 있어. 신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다?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요,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익물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담보물권. 네 번째가요,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만 딱 알면 돼. 크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전체를 알아가지 말고, 여기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여기 보면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이 법정이한 물권 변동은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뭐를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등기하잖아요.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채권이 소멸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용인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이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하죠. 복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알아야 돼. 다시 여러분요 암기해. 상속, 그 다음에 뭐 경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런데 이 형성 판결의 경우는 만약 여기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 이렇게. 다시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형성 판결, 조정.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용익 물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됐을 때, 담보 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딱 알면 돼. 자, 여기서 보면 상속이라 딱 나왔죠. 상속. 피상속이 뭐한테? 사망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의 취득, 죄송해요. 상속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 이런 등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없이 몇 조다? 187조 268.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말이죠. 지금 계속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데, 상속은 언제 개시돼? 피상속인 사망시.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은 피상속인 사망시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을요 다시 좀 더 바꿔가지고 뭐라 나왔다? 상속이 개시된 때. 똑같은 말이죠. 상속은 언제 개시되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렇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는요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경매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뭘 할 때? 매각 대금을 완납. 이게서 여러분요 경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가요 이런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의리요 건물만 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의리요 건물만 매수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이 있다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은 병이 경락인이죠. 그럼 병이 경락이면 병은 건물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같이 취득해.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항상 등기 없이 지상권과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이 이전 등기 틀렸죠 벌써. 이전 등기 그러면 안 돼. 등기가 될 때가 아니고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를 위한 법정 지상권의 취득. 여기 나왔죠.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다 똑같아. 우리가 지상권의 취득은 법정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뭘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한다. 알겠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한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각한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 없이, 지상권도 등기 없이. 알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수용은 뭐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여기요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죠. 하지만 뭐는 지급해야 돼?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돼. 여기서 보면 공용징수란 수용 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여기 지금 뭐라 했죠? 보상금을 뭘 했다고 해서 공탁했단 말은 이건 변제 공탁이에요.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급하면은 재결 시에, 아까 얘기했죠? 재결 시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탁이란 말이 바로 뭐다? 보상금 지급이다. 알겠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했다는 것은 변제 공탁을 의미하니까. 자, 법정이죠.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뭘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저당권, 이런 법정 저당권은요 저당권이 없어.
법정 저작권과 법정 질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차임을 2년 이상 연체하죠. 그러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죠. 압류. 그러면 법정 저당권. 만약에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뭘 한다? 법정 질권. 그것은 임대차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라는 것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지상권, 저당권이나 질권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질권이나 또는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은 물권법에 있는 권리가 아니고 어디가 있다? 임대차에 있다. 아시겠죠? 자, 신축하죠? 신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자기의 비용과 노력이에요. 이 비용이라는 건 뭐다? 이것을 재료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공에서는 재료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재료를 누가 댔느냐? 이런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한 경우 서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도급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다? 가공에서는 누가 재료를 댔는가. 그래서 재료를 누가 댔다? 누가 됐어?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원시 취득?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한다. 이렇게. 277.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죠.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건축 허가는 채권자 명의로 했다.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비용을 누가 댔는가.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한 거 다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나온 부분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2019년 것을 보면 서로가 좀씩 보완이 되게 돼 있어. 문제를 보면. 아시겠죠? 자, 법률 행위죠. 자, 이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뭐를 법률 행위라 하죠? 법률 행위는요. 단독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단독행위는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예약 완결권 있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이 있고요. 공유 지분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합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요 본 계약이 성립해. 그다음에 이 지분을 포기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에는 뭐가 있다? 매매하고 그다음에 교환하고 그다음에 증여가 있죠. 매매 교환 증여를 뭐란다? 계약으로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있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은 이제 청구권에 관한 거죠. 청구권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고 소송이란 말이 나오든 말든 아무튼 이전 등기는 청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 등기가 이때 등기를 우리가 먼저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행 판결뿐만 아니라 확인 판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법령이죠.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요? 이전 등기가 나왔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이전 등기는 무조건 등기가 필요해요. 알겠죠? 이전 등기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확인 판결. 여기 확인 판결 있죠? 확인 판결도 형성 판결인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이 청구 소송인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아무리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에도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 알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된다. 확인 판결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가 성립했다? 조정이 성립.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마침으로써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구조를 딱 해서 여러분요 암기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이 1번요 이렇게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그럼 위조했으면 그럼 누가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등기는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등기가 있으면 되고 나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다. 이런 경우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이 사람 소유자죠? 잘 들어,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소유자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요. 여기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누가 청구한다? 누가?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그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은 뭐냐면 1번 갑이죠. 2번 을인데요. 을의 등기가 누군가에서 불법 말소돼.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알겠죠? 불법 말소가 돼도. 을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잖아요. 갑한테서 을이 샀는데. 그러면 을이 여전히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그건 불법 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로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만약에 불법 말소되죠?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불법 말소됐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이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한다? 말소 회복 등기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어디에서 가장 이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잘 나온다? 가등기. 좀 있으면 우리가 가등기 한번 보면 되는데 혹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봐. 우리가 이제 항상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1번요 이렇게 갑인데요. 2번요 을이요. 을이 이렇게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1번요 이렇게 갑인데요. 여기 2번요 을이 가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3번요 갑이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요 이렇게 갑이고요. 2번에요 을이 가등기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먼저 이 상태에서 갑이요 을하고 계약하고 을한테 가등기 했죠.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그러면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할 때 이 을은요 누구한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지금 소유자가 갑밖에 없잖아요. 갑한테 하죠. 여기 이렇게 갑이 을한테 가등기하고 나서 다시 갑이 또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병이. 그런 상태에서 불법 말소가 됐어.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현재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그러면 병한테 청구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어. 그럼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갑한테. 그런데 말소 회복됐고 난 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이전된 거예요. 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됐어.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전됐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없어? 말소 당시 소유자 몰라요? 그림에 보면 얘가 갑이잖아요. 얘가 갑이잖아요. 말소할 때 얘가 갑이었잖아요. 무조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넘은 사람이잖아요.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한테는 청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를 누구한테 하고? 갑에게 청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병은 오케이. 병은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 알겠죠? 말소에 대해서 승낙을 해.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말소 회복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런데 말소 당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간단히 갑이죠. 여기서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병이죠. 여기서 누구다? 갑이죠. 말소하고 나서 다시 넘어갔으니까 말소될 때는 갑이었잖아요.
갑이고 병은 뭐한다?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요 가등기에서 말소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등기는 물권의 전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 그러면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전속하고, 불법으로 말소가 돼서 타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똑같아.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의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의리 소유자라니까요. 의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그러면 의리 소유자라고. 알겠죠?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 말소 등기 명의 누구죠? 의리죠. 의리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말소가 돼도 그 사람의 물권은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권리자다. 그러니까 권리자니까 다른 사람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이거 등기의 추정력이 되죠.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은 시험에는 여러분 보니까요, 공시법 여러분 어젠가 이런 문제 풀었죠? 잠깐요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걸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들어보니까요 등기의 추정력 이거 하더라고요.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간단해. 우리가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뭐죠? 등기관이 하는 것이죠. 등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는요 앞에 보존 등기냐 항상 읽어봐야 돼. 이전 등기냐 또는요 특별조치법이냐 이걸 꼭 보라고. 보존이냐 이전이냐 특별조치법 이걸 꼭 보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존 등기죠. 이런 보존 등기는 뭐요? 자, 1번 이렇게 건물을요, 예를 들어서 여기요, 갑이 신축을 했다. 그러면 건물이 누가 앞으로 있어야 돼요? 등기가 1번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건물의 신축은 갑인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신축은 갑인데.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이 사정을 받아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그럼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 자, 그럼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을 앞으로요 등기가요 분명히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등기가요. 그 을한테 물어보죠. 왜 너 앞으로 등기돼 있어? 갑이 신축했는데 그랬더니 갑한테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한테 물어보니 뭐라고 한다? 자기는 매도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매도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을의 등기의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뭐죠?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이 등기가 무효다. OX. 무효란 말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무효인 것이 아니고 을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등기를 가져왔는지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못하면 무효가 돼요. 알겠죠? 다시 우리가 보존 등기는 간단해.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예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은 을한테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세 가지만.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이 계약서를 뭐란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란다? 등기 절차를 밟아야 돼. 등기 절차. 그런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는 이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등기 받는 걸로 봐. 또는요 미성년자인 아들하고 아버지가 계약을 할 때는요 계약 못해요. 만약에 미성년자인 아들이 만약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계약하고 싶어. 그건 계약 못해요. 계약을 하려면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 아들을 보호할 도와줄 특별 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돼. 그래서 특별 대리인하고 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등기부상으로요 미성년자인 아들한테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일단 이 등기는 뭐로 본다? 일단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일단 뭐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 대리인 있죠?
이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했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보증서하고 그다음에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증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써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매수한 건 맞다, 상속받은 건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제요 소관청을 가는 거예요. 먼저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 그래서 그 대장에다가 이 사람 앞으로 원래는 갑으로 되는 것을 을 앞으로 이제 표시 변경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인서를 써줘. 대장 소관청에서. 그러면 거기서 확인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거나 보증서나 확인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더 있어. 알겠죠? 우리가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보존 등기가 무효이거나 보존 등기가 무효이거나 또는요 이전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인데 이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돼서 그럼 그건 돼 안 돼? 안 돼. 그 외에는 다 돼. 그 외에는 다 돼.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추정력이 있어. 잘 봐봐. 우리가요 갑이 신축을 했는데 보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신축을 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그건 돼 안 돼? 갑이 신축을 했어. 그런데 보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갑이 신축을 했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서 돼 안 돼? 된다니까요. 특별조치법은 딱 두 가지만 안 된다니까. 보증서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앞에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된 이 두 가지만 안 되고,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다. 알겠죠? 여기 예를 들었어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럼 추정력이 없죠.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계약서가 진정하든 말든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됐죠. 일단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것 빼고는 이제 뭐가 있냐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의 경우는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있어요. 환매 특약을 등기할 때는 환매 기간하고 환매 대금하고 이런 것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우리가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로서 뭐가 있다? 주된 권리, 뭐가? 채권이 존재한다고 뭐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한다?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딱 보면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어? 딱 먼저 봐야 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딱 이걸 봐. 그럼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걸 딱 봐야 돼. 알겠죠?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네. 알겠죠?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추정력은 복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복멸된다. 복멸은 뭐다? 그건 깨어진다. 알죠? 그래서 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전 등기죠. 지분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러면 지분이 이전 등기다. 이전이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빨리빨리 봐요. 소위 지분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이전 등기는 눈으로 딱 스킵해가지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있나를 봐. 없죠. 그러면 뭐 한다?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있다. 자, 청구량 가등기죠.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이때는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관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요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 세 가지가 중요하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 세 가지 어디 적용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또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또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되잖아요. 먼저 이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무허가 미등기 딱 나오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임대차에서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지상물에 해당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걸 먼저 봐야 되죠.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뭐라고요? 여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이 사람은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알겠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의하여 소유권. 이 사람은 제3자한테는 봐봐.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청구한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청구한다는 거죠. 제3자한테 청구할 때는 자신한테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재량 후문이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죠.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는 최우선이에요. 서울에서는 얼마? 1억 5천 이하에 얼마까지? 5천까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돼. 전입신고.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그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여러분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몇 번 얘기했죠. 여기 봐. 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토지 건물 있고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자,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법조문에는 원래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원래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건물에서만 받는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어. 법에. 나는 비록 을은 건물의 임차인이지만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라고 해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면 건물이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만 경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죠. 믿어봐. 대지의 경매 대금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등기니까 경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어요. 그런데 건물은 취하가 되고 건물만 경매가 된 거예요. 알겠죠? 건물만. 토지만 경매가 된 거예요.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A예요. A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런 경우는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처음부터. 그런데 어느 것은 되느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요. 임차인인데요. 이 대지가 병한테 나중에 이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이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요. 이 대지가 갑이고요. 여기 건물이요.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이미 2월 1일 날. 그런데요, 이 상가가 나중에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면 상가가 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주거용으로 바뀔 수 있죠. 이러면 모텔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 있죠.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안 되잖아요. 근데 모텔 사업권 이거 포기할 수도 없어. 왜? 그거 한번 사업권 반납하면 다시 못 따요. 모텔 같은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요 가지고 있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걸 주거용으로 개조해가지고 이게 노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월세로 주는 세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텔 같은 거 보면 월세 뭐 있습니다 이런 말 써졌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가가 뭐로 바뀌었죠 지금? 주거용으로 바뀌었죠. 주거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3월 1일 날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상가였는데 주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상가일 때 저당권이 있고 주거일 때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우선해요? 상가의 저당권이 우선할 것 같지만 이것이 주거용으로 바뀌면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 공부상에는 뭐로 돼 있어? 상가로 돼 있겠죠. 그런데 실제는 뭐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용도,
실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 사용을 뭐로 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뭐죠?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됐다? 미등기 주택의 소유액 임차인이 대지에 매각대금에서, 대지 건물이 미등기니까 대지에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신청,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등기가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당연히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국세, 징수변, 공매. 저는 봐봐. 항상 동일인 소유란 말이 딱 나왔죠. 그럼 이건 우리 민법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법정 지상권밖에 없어. 동일인 소유. 그런데 그것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래? 여기까지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만 366조 법정 지상권.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면 305조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빼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공매나 공유물 분할이나 불화처분이나 강제 경매 등으로 달라지면은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때 법정 지상권에는 뭐를 불문한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벌써 거기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오죠. 우리 시험은 그냥 어떻게 나온다? 우리는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가운데가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 이것은 법무사 시험하고 법원 행정고시는 지문이 무조건 길다고 그랬어. 근데 길다고 해서 그것을 이건 절대로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짧게 압축해서 나온다고. 됐죠? 자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가 경려되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아. 미등기가 우리가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이 어떤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만약에 토지는 병이고 건물은 여기에 을이 뭐죠?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을이든지, 또는요, 건물은 병이고 대지가 누구든지, 대지는 병이고 건물이 누구든지 갑이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돼.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봐봐. 여기는요, 미등기 건물이죠. 갑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미등기인 거예요. 그럼 미등기들 말든 이것을 일괄해서 을이 매수를 했어. 매수했는데 건물은 미등기니까 등기를 못한 거예요. 미등기니까. 근데 대지는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일단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했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 등기 안 했잖아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여전히 갑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다 그러면은 달라졌죠. 그럼 법정 지상권 인정될 것이고, 만약에 등기 안 했어도 을이 돈 주고 샀으니까 을 것이다. 그러면 똑같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동일했다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미등기를 지금 했다. 얘가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 건물이. 그러면 이 사람은 미등기일 때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가 문제가 되죠. 그걸 알아야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것은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따지니까. 을이 계약하고 잔금 주고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죠.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쳐다봤을 때는요, 등기부만 쳐다보죠. 제3자가. 그러면 토지는 을이고 건물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래저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암기할 필요는 꼭 없지만 암기를 하고 싶으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가 대지만 등기해. 대지만.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경료됐다. 알겠죠?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요 지금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요 지금요 문제가 우리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문제를 쭉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한번 봐봐요.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이다. 봐봐. 우리가 종국적 처분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어.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됐으면 이것을 뭐란다? 법률상 소유자고, 미등기는요 사실상 소유자죠. 둘 다 소유자죠. 이 사람도 법률상 소유자고 이 사람도 사실상 소유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경우는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여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거 왜 그러냐? 사실상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국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물건 사가지고 물건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은 남의 물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물건일 때 버려야 되잖아요. 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철거해 버릴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국적 처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의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이전받았잖아요. 이전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잖아요. 그래도 병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다?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철거를 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법무상 길게 나와서 탈이지 우리 시험에도 을이 병이 미등기 매수인일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권 청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맞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미등기 건물을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로부터 양도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 미등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아직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비록 등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으므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은 알았죠? 같은 건물의 점유자 누구한테? 여기 누구한테? 병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뭐다? 우리는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알았죠? 불법 점유한 자로부터 이거 쭉 사례 문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을로부터 병이 매수하여 미등기인 경우라 할지라도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요 길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쉽게 나온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미등기 건물에 관한 것들을 쭉 썼고 지금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죠? 지상물 매수가 하나 빠졌어.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지상물 매수라는 건 하나 빠지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일단 우리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지상물 매수할 때 지상물에 해당하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보호할 때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